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대단원 종합문제 7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4쪽을 펼쳐주시고요. 자, 우리가 선생님은 문제를 쭉쭉쭉 다 풀어주겠지만 여러분은 모르는 문제만 봐도 괜찮아요. 우리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일단 7번부터 봅시다. 7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닫힌 구간 1부터 4까지로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함수 fx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의 최대값을 라지 m 그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둔다고 하네요. 자, 이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 20이라고 할 때 a를 구하라 라고 했죠. 자, 일단 얘들아,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하더라 얘들아?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풀어야 됐었는데, 닫힌 구간일 때는 얘들아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뭐만 비교하면 되냐 그랬냐면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 즉 f1이랑 요 값이랑 f4 요 두 값이랑, 근데 뭐만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얘들아? 극값만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이 값들만 비교해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F1이랑 F4는 조금 이따 구해주시고요. 극값을 구해봅시다. 극값. 자,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fx를 미분해 줘야 되죠. 그럼 f'x는요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3x로 묶어줄게요. 3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이 녀석이 0이라고 한다면 근이 못 또는 뭐다? 0 또는 2다. 되죠? 뭐 어쨌든 0이랑 2에서 극값을 가질 건데, 일단 0을 보면은 주어진 구간에 들어가지 않네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즉 우리는 이제 F1이랑 F4랑 그다음에 F2만 구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작은 것부터 쓸게요. F1 이 녀석이랑 F2랑 F4랑 이 각각의 값만 구해서 제일 큰 거를 최대값, 제일 작은 걸 최소값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1을 대입해 주시면요. 자, 개수들의 합이니까 1 빼기 3 더하기 a네. 즉 a-2가 되겠죠. F1은 a-2고요. 자, 2 대입해 봅시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a요. a-4네. 자, 그리고 이제 4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4 세제곱하면 64에다가 4, 4, 16, 3, 6, 18, 48이죠.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16이네. 됐죠? 그럼 얘들아, 어차피 이 세 값 모두 a가 공통이니까 뒤에 개수, 이 상수만 보면 되겠다. 그쵸? 누가 제일 커요? 자, a 플러스 16이 제일 크죠? 이 녀석이 최대값이니까 라지 m이라고 쓰면 되겠네. 누가 제일 작아요? a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죠? 이 녀석을 스몰 m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봅시다.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이 두 식을 더해주시면 2a 플러스 10이고요. 이 값이 20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1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2a가 8이 되니까 따라서 a는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닫힌 구간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양 끝점에 있는 함수값이랑 극값만 구하면 됐었다. 오케이. 자, 다음 8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8번 문제는 일단 fx식이 주어져 있고요. gx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이때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일단 얘들아, 부등식 문제네.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그랬죠? 자, 한쪽에 있는 식을 나머지 한쪽으로 이항시킨다 그랬어요. 즉 gx식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오케이? 이걸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게요. 일단 공통된 거 있나 없나 보면은 3x 세제곱이 공통이니까 얘는 지워지겠다. 됐죠? 나머지를 계산해 주시면요. fx 빼기 gx식은요. x 4제곱이에요. 그 다음 4x제곱을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6x제곱이고요. 그 다음 1차식 마이너스 x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마지막 a를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얘가 항상 0보다 크대요. 이걸 알려준 거야 이미.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우리 어떻게 구했었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얘를 새로운 hx라고 한번 둘게요. 새로운 함수 hx라고 두면 이 h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hx의 무슨 값이, 즉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됐었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팩트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한번 적어주도록 합시다. hx에서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미분을 해주시면 h'x는요 4x 세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자, 4로 묶어줍시다. 4로 묶어주시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됐죠?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주고 싶은데 3차식이다. 어떻게 인수분해 해줘? 그렇지, 조립제법 써야 되네. 1, 개수 써주면 2차 한개수 없으니까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됐죠? 자, 얘 다 더해서 0은 아니니까 1은 안 되네. 그럼 확실히 마이너스 1 되나 해봅시다. 자,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됐죠? 더하면 0, 오케이, 마이너스 1로 되네. 자, 한 번 더 되나 봅시다. 되나? 한 번 더? 되는지 살펴볼게요. 다 더하면 0은 아니니까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로 해봅시다.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됐죠? 사실 얘들아 마이너스 1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선생님 미리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요 4배에다가 마이너스 1이 2개 있으니까 부호 반대인 x 플러스 1이 2개 즉 제곱인 거고요. 그럼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근이 뭐 또는 뭐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죠. 오케이?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면요 일단은 3차 함수잖아 얘들아.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자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갔고요 2를 하나의 실근으로 가자. 그래프 모양이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중근을 가지려면 일단 올라오다가 x축에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해야 되고요 다시 내려오다가 다시 2를 이렇게 지나면 됩니다. 여기가 다시 말하지만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우리 부호를 살펴봐야 되죠. 부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다 음수네.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양수 됐죠. 그럼 얘들아 주어진 모든 구간에서 어디서만 극값을 가져요? 얘는 부호가 변하지 않으니까 안 갖고 2에서만 극값을 갖네. 그럼 극값이 하나죠. 하나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뭐를 가져? 극소를 갖네. 오케이. 그러면은 극값이 하나고 그 값에서 극소니까 여기서 뭐를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오케이.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h2가 최소값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여기다 적어주시면 hx의 최소값은요 h2가 되는데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요. 그럼 일단 대입 먼저 해볼게 얘들아. 2를 대입해 주시면요 자 16에서 마이너스 4, 6에 2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니까 16 없어지면 마이너스 24 빼기 a네. 즉 이 녀석은 마이너스 24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줍시다. 자, a를 먼저 쓸게요. 그럼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였냐?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a의 최대값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됐죠? 자, 부등식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이번에 9번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도형을 그려놨어요. 원기둥. 잘 그렸죠? 내가 생각해도 좀 잘 그린 것 같아. 자,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를 더했더니 항상 10이래요. 이 조건을 알려준 거야. 밑면의 반지름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 여기랑 높이. 이 녀석을 더하면 무조건 10이래요. 그럼 반지름이 늘어나면 높이가 줄어들 거고, 반지름이 줄어들면 높이가 늘어날 거예요. 오케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지금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네, 얘들아. 부피가 최대. 오케이? 이랬을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여기 이 녀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문자 x라고 한번 놔봅시다. 여기를 x 이렇게 놔버릴게요. 그러니까 단위는 뭐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럼 얘들아 이 x랑 높이랑 더해서 10이니까 이 높이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렇지 10-x라고 놓으면 되겠다. 됐죠? 그럼 일단은 부피 공식이 필요하니까 얘들아 원기둥의 부피 공식이 뭐였죠? 원기둥의 부피는 뭐였어? 그렇지.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에다가 누구를 곱해줬어요? 그렇지. 높이를 곱해줬었다. 얘들아 3분의 1 곱해 안 곱해?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3분의 1은
뿔일 때만 곱하는 거야. 뿔의 부피, 즉 원뿔 또는 삼각뿔, 사각뿔. 뿔일 때의 부피는 여기서 3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기둥일 때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일단 밑면의 넓이를 보면은 밑면의 여기가 밑면이잖아 얘들아. 밑면이 원이죠. 밑면이 원인데 반지름이 x인 원이네. 그럼 넓이는 파이 r 제곱인가 파이 x 제곱이네. 됐죠? 자, 높이는 방금 이렇게 썼어요. 되죠? 그럼 이제 부피식을 적어 봅시다. 우리 부피를 보통 v라고 놓고요. vx는 어떻게 되냐? 자, 얘랑 얘를 곱할 건데 이렇게 전개 먼저 해봅시다. 마이너스 파이 x 세제곱에 플러스 10파이 x 제곱이 되겠다. 자, 이 녀석을 이제 미분해 줍시다. 뭐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v 프라임 x는요. 자,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파이 x 제곱이고요. 이 녀석을 미분해 주시면 플러스 20파이 x가 되겠네. 자, 인수분해. 자, 누구로 묶어줄까? 공통된 게 일단 마이너스 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랑 파이랑 x를 묶어줍시다. 마이너스 파이 x. 이렇게 묶어주시면 앞에는 3이랑 x가 남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0만 남네요.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이 0이라면 그는 뭐 또는 뭐 0 또는 3분의 20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축을 그려주시고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근이 0이랑 3분의 20입니다. 자, 부호를 따져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됐죠.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뭐 하나 빼트렸는데 뭐를 빼먹었을까? 갑자기 문자를 이렇게 딱 가지고 왔어. 뭐 써줘야 돼? 그렇지, 요 x의 범위를 써줘야 되잖아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문자를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오거나 또는 치환 같은 거 할 때 있지 얘들아. 이랬을 때 이 문자의 범위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반드시 꼭 먼저 확인해 주세요. 얘는 어쨌든 x는 얘들아 길이잖아.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럼 누구보다 커야 돼? 그렇지,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고요. 그리고 10-x는 높이 역시 길이니까 x가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겠어? 그렇지, 10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이 녀석을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오케이? 이거는 뭐 지금 고2가 됐든 고3이 됐든 이걸 안 쓰면은 서술형에서는 점수가 깎일 수도 있고요. 혹시 문제를 풀 때 이 녀석 때문에 답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구간을 보면 0부터 10까지니까 여기 0 왼쪽은 볼 필요도 없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10까지니까 뭐 대략 뭐 어쨌든 여기만 보면 되는데, 자, 요 구간에서는 그 값이 어디서 가져요? 3분의 20에서만 맞죠? 그 값이 유일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극대를 갔네. 오케이? 자, 그 값이 하나밖에 없으면서 거기서 극대니까 여기서 뭐를 간다?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문제 읽어봅시다. 문제는 이 부피가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의 길이, 즉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답이 뭐야 얘들아? 3분의 20이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20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10번. 자, 10번 보면은 키가 1.8m인 학생이 있대요. 아, 전혀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럽다. 아, 안 부럽다. 자, 키가 1.8m인 학생이 있는데 높이가 3m인 가로등. 높이가 3m인 가로등이 있대요. 자,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래에 먼저 서 있었나 봐. 그럼 원래 이 학생이 여기 이렇게 서 있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가로등 안에서 뭐 했을까? 왜 서 있었을까? 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얘가 지금 출발했는데 일직선으로 움직였나 봐, 얘들아. 일직선으로 움직이는데 속도가 1.4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즉 이쪽을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자, 그럼 얘들아, 1.4m/s라는 말은 1초에 1.4m씩 간다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럼 2초는 2.8m. 자, 그럼 10초는 14m.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랬을 때 이 그림자, 학생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그랬네. 앞끝이란 말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얘들아. 그럼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만약에 바로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구해도 좋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위치식을 구해서 이 녀석을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 그랬고요.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라 그랬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다시 이 녀석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속도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위치식만 구해서 미분해줘서 속도를 구하면 되겠다. 됐죠?
그럼 위치를 살펴볼 건데 처음 가로등 있는 거를 위치를 0이라고 해봅시다. 수직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를 위치를 모르니까 x라고 한번 둬볼게요. x. 그럼 위치는 물론 x지만 여기 길이를 x라고 봐도 되겠죠. 거리.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들아. 여기에 거리를 x라고 둬도 될 거예요. 어차피 양의 방향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되죠? 근데 아까 이 녀석이 이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지. 키 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 학생이 1.4m/s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초를 모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t초가 지났다고 합시다. t초. 얘들아 1초에 1.4m씩 움직이니까 t초가 지났다. 그럼 얘는 몇 미터로 움직인 거죠? 1.4t만큼 움직인 거죠. 즉 여기 길이가 1.4t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학생이 딱 있는 자리까지가 그쵸? 그러면은 이 그림자 여기 그림자의 길이라고 치면 여기 길이는 그럼 몇일까 얘들아? 여기 얘는 x에서 1.4t를 뺀 거겠죠. 그쵸? 여기 길이는 x에서 1.4t를 뺀 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구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일단 목표가 뭐냐면 위치를 구할 거냐. 위치 얘들아 위치는 x인데 얘가 t에 대한 함수라고 했어요. 보통 시간에 대한 함수. 그래서 요 식을 지금 구해줄 거야. x랑 t의 관계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지 딱 생각해 보니까 이 큰 삼각형이랑 이 작은 삼각형이랑 관계가 어때 보여요? 둘이 닮은 것 같죠? 그럼 확인해볼까 얘들아? 여기가 얘는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고요. 이 각이 공통이네. AA 닮음이네. 그쵸? 그럼 닮은 비를 이용할 수가 있겠다. 자, 닮은 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높이의 비부터 써봅시다. 3대 1.8은 자, 밑에다 써볼게요. 3대 1.8은 자, 밑변의 길이의 비를 볼까? 여기는 x였고요. 그럼 x 대 작은 삼각형은 여기 x-1.4t죠. x-1.4t다. 그러면 이제 b를 풀어야 되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녀석 먼저 쓸게 얘들아. 외항의 곱. 그럼 3x-3, 4, 12, 4.2t는 1.8x잖아요. 그렇죠? 그럼 x를 넘겨주시고 4.2t를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1.2x가 4.2t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1.2로 양변을 나눠보자. 자, 따라서 x라는 녀석은 1.2분의 4.2다. 그럼 12분의 40이라고 봐도 되니까 6, 22, 6, 7, 42t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요 녀석이 얘들아 이게 ft라고요. 이 녀석이 ft라고요. t에 대한 함수. 자, 위치를 구했어요. 위치. 자, 따라서 속도라는 녀석은 이 위치를 미분하라 그랬다. 자, 따라서 속도 vt라고 놓을게요. 속도인 vt는 자, f't니까 이 녀석을 미분해 주시면 2분의 7이 됩니다. 자, 단위까지 적어주시면 미터 퍼 세크. 즉, 이 그림자는 1초에 2분의 7m, 뭐 대략 3.5m씩 움직였대요. 오, 신기하다. 그치, 얘들아? 사람은 1.4만큼 속도로 움직였는데 그림자는 2분의 7, 3.5만큼 움직인대요. 속도가. 신기하죠? 자, 다음 11번 봅시다. 자, 11번 문제 보니까 일단 곡선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곡선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다. 얘들아, 이거 식 어떻게 쓰다 평행이동식? 만약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x 대신에 누구를 써야 돼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평행이동 부호 반대로 적어야 됐던 기억나요?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이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x 대신에 x-2라고 적어야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오케이? 평행이동 까먹으면 안 돼요. 종종 잘 나타나거래. 응? 종종 잘?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자주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x라고 써있는 식 대신에 x-m을 다 써줘야 되는데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되게 많네. 여기다 x-을 대입해주면 막 세제곱도 해야 되고 제곱도 해야 되고 막 집도 곱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네요. 그쵸? 어쨌든 그래 일단 알았어. 그래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 자 직선 y는 x-2랑 접한대요. 그쵸? 이 곡선식을 이동시키면 원래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접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곡선을 움직였을 때 이 직선이랑 접하면 반대로 이 직선을 반대로 이동시켜서 접하게 만들어도 되겠죠. 응? 즉 무슨 말이냐?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그냥 간단히 쓸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시켜도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기 좀 복잡하니까 네가 와 라고 하면 이 녀석도 결국에는 얘의 접하는 접선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식을 적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y는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죠? 얘는 x 마이너스 m이라고 썼으니 얘는 x 플러스 m이라고 적어야 되죠? 요 x 대신에 x 플러스 m을 적어주시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자, 지금 평행이동 시켰어요.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건데, 자, 이랬을 때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다. 그죠? 그럼 m이 여러 개가 나오나 보네, 얘들아, 일단은. 근데 식을 딱 보세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뭔지 보니까 기울기는 몇이에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항상 1이네. 그쵸? y절편은 m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게 y절편인데, 그럼 일단 얘가 알 수 있는 거는 기울기가 1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럼 얘들아, 주어진 곡선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식이잖아. 아,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네, 결국. 이거 어떻게 했었지, 얘들아? 일단은 접점을 놔주세요, 접점. 자,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 모양을 찾기 위해서. 그럼 접점을 구해주시면은 일단 접점을 모르니까 우리가 t, 여기다 t 대입하면 되겠다, 얘들아.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4라고 둡시다. 오케이? 그럼 우리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기울기를 구해줍시다. 얘를 fx라고 둘게요. 이 위에 식을 fx라고 두면 자, 미분해 주시면 f'x는요. 자,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0 됐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t점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즉 f't는 그냥 x 대신에 t만 넣으면 되겠다. 3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0. 이 녀석이 기울기인 거잖아, 얘들아. 근데 그 기울기가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럼 이 녀석이 1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t점을 구할 수가 있겠네. 즉, 접점을 구할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럼 아래에 방정식을 풀어줍시다. 그러면 3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9가 0이네. 됐죠? 자, 3으로 약분해버릴까? 3으로 약분해버리면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0이네.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되네. 즉, t 플러스 1, t 플러스 3이 0입니다. 됐죠? 자, 따라서 t는 뭐 또는 뭐예요? t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네. 됐죠? 그럼 접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 얘들아. 자, 그럼 접점은 어떻게 되냐? 두 개가 나올 건데, 자, 접점은 일단 마이너스 1, 몇이랑 마이너스 3, 몇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줍시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그래야지 y좌표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요. 자, 여기다 계산하고 지울게, 얘들아.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10 플러스 4네. 자, 이렇게 더하면 10이니까 없애주면 마이너스 1이죠.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 이번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줍시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 6에 54, 그 다음 마이너스 30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마이너스 57이고요.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은 플러스 1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3, 1이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접점 구했고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접선식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접선식 구해줍시다. 접선식은 첫 번째 요 녀석부터 쓰면 y에서 y좌표를 빼주세요. 플러스 1에다가 기울기는 어차피 1이니까 쓸 필요도 없고 x에서 x좌표 마이너스 1을 빼주세요. 됐죠?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 y에서 1을 빼주시고요. 자, 기울기 1에다가 x에서 x좌표를 빼주세요. 됐죠? 그럼 이거 식을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정리해주시면 1은 없어지니까 첫 번째 식은 y는 x,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이항시켜주시면 y는 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접선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접선이 얘가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비교하기 위해서. 위의 식은 y는 x 플러스 m 마이너스 2였어요. 됐죠? 그럼 얘들아, m이 몇이어야지 위의 식이 되겠어? 여기서는 m이 2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m은 2가 될 거고요. 자, 이때는 m이 몇이어야지 4가 되겠어요? m이 6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m이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m은 2랑 6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마지막 12번 문제 봅시다. 12번. 자, 12번 문제 보니까 일단 fx는 3차함수라고 알려줬고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알려줬네. 그죠? 자, 도함수 그래프일 때 선생님 부호 먼저 적어주면 좋다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지금 f0이 1이라는 조건 하나 알려줬고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fx가 kx 플러스 1,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네요. 자, 이랬을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오케이. 이런 거 체크해도 돼. 정수라는 거. 그다음에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체크 반드시 해 두시고요. 자, 방정식이 결국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니까 우리 방정식 풀 때 이 녀석을 함수로 풀겠다라고 했었죠. 그럼 일단은 우변의 인식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풀어보자, 얘들아. 그럼 결국 우변의 인식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f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식을 선생님이 gx라고 한번 놔볼게요. 일단 gx의 특징을 보자. fx는 어차피 3차 함수라 그랬죠? 3차 함수에다 얘들아 1차 함수를 아무리 빼봤자 얘는 몇 차 함수예요? 그렇지, 얘는 3차 함수야. 일단 3차 함수다. 오케이? 그럼 3차 함수가 y는 gx랑 자 y는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얘는 x축이라고 그랬죠? 즉 3차 함수의 근이 3개가 나온다는 말은 이 3차 함수 gx랑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네. 즉 만약에 이게 x축이라면 자 최고 차이는 개수가 양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gx는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얘들아. 그래야지 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생기겠죠? 교점이 3개니까.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3개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모양이 반드시 이런 꼴이어야 돼. 그럼 이 꼴이 얘네 둘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반드시 극값이 존재해요. 극대극소가 존재하네. 오케이? 그럼 얘의 극대극소를 존재하게끔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극대극소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 줍시다. 그럼 g'x는요 f'x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이 0이 이렇게 일단 돌까 얘들아? 그럼 이 말은 f'x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는 f'x 그래프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해야 된다. 그럼 일단 요 그래프 먼저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양수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극대, 극소가 다 존재하죠. 그쵸? 그럼 이 경우는 맞다는 뜻이야. k가 즉 0일 때는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얘는 지금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즉, 이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되죠? 오케이? 얘들아,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는 K가 0일 때라 그랬죠? K가 0일 때. 그럼 이번에 K가 1일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K가 1이라는 말은 자, Y축으로 아래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주세요. 이 말이니까 이걸 아래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K가 1일 때예요. 얘들아, 그럼 K가 1일 때는 어차피 두 근을 갖네. 그쵸? 그럼 K가 2든, 3이든, 4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오케이? 그럼 K가 양수일 때는 항상 성립해요. 0일 때도 성립한다 그랬고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 보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면 한 칸만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때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 오케이? 얘도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요. 오케이, 통과. 그럼 K가 0일 때 됐고 마이너스 1일 때 됐고 마이너스 2일 때 보자. 그럼 위로 두 칸 올라갔다는 뜻이잖아 얘들아. 위로 두 칸 올라갔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 근 몇 개 가져요? 한 개밖에 안 갔고요. 부호도 바뀌지 않네요. 이때부터 성립을 안 하네. 선생님이 K가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정수이기 때문이에요. K가. 그 말은 자 따라서 K의 최소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최소값은 됐죠?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약간 말로 설명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들아 천천히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 7번부터 12번까지 해결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페이지 25쪽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